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2018년도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1번부터 20번까지가 한 세트, 21번부터 40번까지가 한 세트, 토탈 이 두 세트가 40문제를 이루고 있는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40문제 전체가 한 세트로 바뀔 가능성도 나중에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와 같고요. 지난번 우리가 그 2019년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논리 퍼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특강을 제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21번 문제부터 25번까지를 살펴보죠. 21번은 그 봉수가 나오고 있어서 한국사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22번은 동아시아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는 이걸 나선정벌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그래도 22번 문제는 러시아 청해에 관한 입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동아시아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문제의 길이는 다 비슷합니다. 지문은 역시 4개의 단락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되는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형태도 같아요. 21번 알 수 있는 것은 22번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그 OX 치는 문제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시간을 단축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역시 우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자, 조선시대 병경역부를 전할 때 봉수가 지금 나오고 있죠. 봉수. 네. 봉은 횃불, 수는 연기. 네.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봉수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기원은 삼국시대.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 일이다. 키워드 잡고 가는 거죠. 네. 무비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 그래서 무비사라고 하는 기구. 연변봉수대 내지. 그래서 봉쇄는 크게 3개가 있군요. 3개. 번호 한번 쳐보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면 1, 2, 3, 4. 경봉수대. 그래서 네, 봉수로는 5개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노선도 다 지하철 같네요. 1로. 그래서 1로는 이렇다. 2로. 동네. 부산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2로. 3로와 4로는 평안도와 관계. 중계에서 쳐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4로. 5로는 순천이라 이건 전라남도에서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5로. 그래요. 뭐 봉수의 노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봉수에는 봉수를 5개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평상시 전투할 땐 5개라는 뭐 내용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가 왔더니 봉제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변봉수대가 외적의 접근을 알리는 봉수를 올리면 하루 만에. 네, 그래서 연변봉수대. 하루 만에 이제 서울로 갔다. 그래서 네, 경우에 따라 직접 가야만 했다. 네, 봉수를 꺼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네, 무기가 또 네,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선조 일묘해변 지정하지 못한다는 점인지 파발 제도를 운영했다. 선조 키워드죠. 일묘해변. 네. 파발 제도. 그래요. 실전에서는 제가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지만 1번입니다. 선조는 내지 봉수대가 네, 재기능을 하지 않자가 아닙니다. 여기
을묘외변 때 연변 봉수대 신호가 내지 봉수대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지 봉수대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전달이 안 된 거고요. 을묘외변 때 일이고요. 을묘외변은 중종됩니다. 파발을 운용한 건 순조가 되니까 1번 틀리게 되죠. 2번 햇빛이 강한 날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봉수를 올리지 않고 다음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으로 직접 가게 되는 거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3번. 낮에 햇불을 올리고 밤에는 연기. 말이 안 되겠죠? 낮에, 밤에 연기 가지고 안 보입니다. 밤에 햇불이 돼야 되겠죠? 4번입니다. 한 개 봉수를 올렸다고 돼 있고 국경을 넣으면 2개라고 돼 있는데 국경을 넣으면 4개고 전쟁이 나면 5개입니다. 실제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5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냥 5번 읽을 시간도 없어요. 5번 정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 땐 5개, 눈으로 확인해서 나쁠 건 없겠죠. 이 문제 저는 여러분들께 글쎄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글쎄요,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러나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한 1분, 2분 내로 1분이 아니라 30초, 40초 정도면 푸셔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구조고 같은 내용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눈에는 요 21번과 22번은 만든 사람도 같고 내용도 같고 형태도 같아요. 근데 22번 문제 정답은 일단 3번인데요. 3번 문제가 정답인 건 좋아요. 근데 이 정답이 3번이 되면은 4번, 5번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 정답이 1번인 경우는 이건 감사 문제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4번, 5번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한국사, 2번 동아시아사였습니다. 23번은 이제 사회학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인간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역시 알 수 있는 거고 24번도 알 수 있는 건데 24번 오스만 투르크 얘기니까 이게 뭐 결론은 세계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크기도 비슷하고 OX치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21, 22, 23, 24번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맞아야만 되고 형태가 같습니다. 특히 여기 오스만 제국 키워드만 한번 잡고 가볼까요? 네, 관용적인 건 유명하죠. 오스만 제국. 그래서 와크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술탄의 개인 재산이었다. 유지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티마르 술탄이 하사했던 토지였다. 근데 이거는 잘못 비교, 중세하고 잘못 비교되기도 했다. 중세과하고 다르다. 티마르 영치를 분배받은 이들은 사법권을 갖지는 못했다. 그래서 티마르는 유럽의 중세 영주와 달리 사법권을 갖지는 못했다. 영주는 사법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윌레트는 종교자치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종교자치구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라는 정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다. 총 대주교는 정교의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까지 져야 하는 행정관리이기도 했다. 네. 오스만 제국의 정복 지역에서는 차별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개별 민족을 위한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신자 등 비이슬람 교도 관리를 위해 종교 자치구를 인정했지만 개별 민족을 위한 자치구는 인정하지 않아서 민족끼리 서로를 차별했다. 그다음에 대부 심해를 하는 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으로 영입하는 제도였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제국의 엘리트라는 의식이 강했다. 이런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번 문제, 네.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이죠. 정답이 1번. 콘스탄틴 대주교는 행정관리 역할을 했다.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2, 3, 4번 실전에 읽을 수가 없어요. 주는 문제입니다. 절대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5번도 부합이니까 결국은 OX입니다. 이거는 셔먼법. 그래서 경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25번까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5번은 또 경제, 26번도 경제조로 가는 건데 26번부터는 잠시 뒤 해설합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들 1번, 21번부터 25번은 반드시 다 맞아야 되고
2분씩 10분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5분 정도 이내로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합니다.